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저수지 수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수확량 저조로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아산 문예회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 역시 1,2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 건설 특수성을 반영해 세종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다음 달 4일 개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만한 원구성 협의가 필요한데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상당수의 저수지 수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수확량 저조로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용현 저수지입니다. 최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저수지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곳곳이 마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저수지 17곳은 저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 동안 도내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다행히 모내기 작업은 대부분 마쳤지만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철 농번기라 굉장히 용수가 많이 필요한 때인데 이때 특히나 가물어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밭작물 양파와 마늘, 콩 등 채소값도 부쩍 뛰었습니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판매량은 적은데 마늘값이 올랐기 때문에 액수가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는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린 마진도 없지. 그냥 매출 가격만 오르는 거지. 한편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되는 이달 말쯤에야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새로운 아산시대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아산 문예회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의 미래를 볼 때 1,2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규모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1,000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아산 문예회관. 1,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아산시는 지난 2010년 10월 민간 투자 건립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했지만 전문 연구기관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이래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자체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800석 규모의 중급 단일 공연장 건립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산시청 시민홀과 여성회관에 이미 중급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데다 대규모 공연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문예회관 객석수를 1,200석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당선인은 13일 열린 인수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1,2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시간을 더 갖더라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핵심인 만큼 민관 협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아산시정을 앞두고 문예회관 규모 확대 논의가 시작되면서 문예회관 건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건설 특수성을 반영해 세종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이상래 행복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복청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환경부 대응을 위한 업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당선인은 세종보 해체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수량과 수면적 감소로 인한 시민 삶의 질 저하, 해체에 따른 비용 발생, 용수 부족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세종시장직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래 행복청장은 환경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다음 달 4일 제4대 의회 개원식을 여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원만한 원구성 협의가 필수입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양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입니다. 다음 달 제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회의장과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에 비해 의원 정수가 2명 늘었고 의회 청사 6층을 사용하던 감사위원회가 별도 건물로 나가면서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의장단 선출을 거쳐 사흘 뒤 개원식을 갖고 정식 의정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직원 연수를 추진한 바 있으며 4월부터 개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현 3대 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원 구성이 17대 1로 3석의 의장당과 4석의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차지했지만 다음 달 개원할 4대 의회의 경우 의원 구성이 13대 7로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맡고 부의장 2석은 양당이 나눠 맡는 것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관건은 4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1석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에 비춰볼 때 2석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염희전, 국민의힘은 김광훈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정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쯤 첫 만남을 갖고 원구성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4년 제2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파행을 겪어 출범 후 보름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연 바 있습니다. 제3대 의회와는 달라진 정치구도 속에 제4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합니다. 202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인권 관련 상담과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활동을 벌이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도내 권익 옹호기관과 연계해 1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1분기 자동차세로 1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 원 줄어든 것으로 연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 신청을 하면서 연납세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기분 자동차세는 등록 차량 19만 대 가운데 절반 수준인 9만 7천여 대를 대상으로 부과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 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 계좌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공항버스는 충남 시외버스 3곳에서 공동으로 운행하며 세종터미널에서 매일 새벽 4시 첫 차를 시작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인천공항버스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매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을 만나는데요. 박 당선인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도적인 행정을 통해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경귀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이 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께 당선 소감 짧게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12년 만에 시정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은 늘 이렇게 여야가 또 견제와 균형 속에 새로운 또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바람이 박경귀 당선인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셨던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는 상당히 굉장히 힘든 치열한 과정이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당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원래는 지금 12년 시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을 해서 이겨낸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희도 어렵다고 봤고요.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아산만 아쉽게 충남에서 석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아산이 민주당의 굉장히 토대가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뒤져 있었고 네. 차츰 이제 회복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네. 시민들이 이제 선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계시구나 해서 승리의 확신을 하게 됐고 네. 또 특히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5년 동안 밑바닥 바닥 정치, 생활 정치 해놨던 그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네.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도 5년 동안 생활 정치, 바닥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예, 우선은 뭐 코로나가 많이 우리 일상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모든 부분에서 생활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발전 계획들을 아산시 주체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산은 이제 많은 기회와 행운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이 발전해 나간 측면이 많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국가 발전 계획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아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들을 그려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단단히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아산시가 잠재력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반 시설도 타 도시에 비해서 뛰어난 도시잖아요. 네, 그에 대한 폭발력을 우리 당선인께서 예,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고,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행정을 직접적인 수행을 해오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당선인으로서 아산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시민들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그 전임 시장도 열심히 하셨지만 행정관리형 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장 진짜 생활 정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시장하고 소통하기 어렵다. 예. 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시장에 취임을 하면 정말 소통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과 만나는 날도 아주 정해서 예. 아주 모든 민원이나 어려움을 다 듣는 그런 날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소통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기획하고 있는 게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시정 곳곳의 분야별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정의 중요한 정책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힘이 직접 참여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일을 통한 소통, 정책을 통한 소통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삶에 관련되게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집행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소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이제 당선인께서 네. 인도해야 될 길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인수위원회가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잖아요. 네. 인수위원회 현재 그리고 계시는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두시고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예, 인수위가 제가 세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우선 겸손하게 일해달라고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해왔던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송하는 걸 예. 좀 게을리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적으로 아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 제가 공약한 것도 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보고 네. 정말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될지 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수 있을지를 그려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아마 그 아산의 기존의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정책을 가미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소통을 잘 해달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인수위원회가 15분밖에 안 됩니다. 제도상. 그래서 15분만이 이 시정을 다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수십 명의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각계각층의 아산 시정에 바라는 그런 바람을 다 담아내서 그것들을 인수위원회로 전달해서 인수위원들이 그려는 그런 정책에 담아내도록. 그래서 저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 역시 주민과의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해서 자문위원을 그 소통의 매개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문위원이 받아서 인수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네. 이렇게 소통 과정으로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행정은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변화를 가는 것도 중요하긴 네. 하지만 행정 연속성도 좀 중요하다고 예. 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전임 시장의 어떤 사업 중에서 네. 특별히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정책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이용권을 드리는 사업들 이거는 또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더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또 100원 택시도 아주 좋은 네. 시책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려나가려고 합니다. 예. 또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먼저 시장님도 가졌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더 확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정부에서 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복지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던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피면서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더 강조해서 할 것들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 예. 아산이 온천 도시였지만 온천으로는 승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대대적으로 부흥하는 문체 부흥을 추진하겠다 이런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산업도시지만 우리 아산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중앙과의 연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낸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탕정 2주구 도시개발이라든지 또는 아산항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산업단지의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산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미래 비전을 그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림을 상당히 크게 그리시고 계셔서 우리 시민들 기대가 정말 클 텐데요. 네. 이런 기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소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예.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제 소명과 못지않게 저를 끊임없이 독려하고 지도하고 또 관찰하고 격려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저 혼자 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당선인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림도 크게 잘 그리시고 계시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셨고 네. 하니 잘 이루셔서 정말 우리 아산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4회 아산시 전국 장애인 어울림 야구대회가 오는 18일 아산 한마음 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도를 대표하는 전국 6개 팀이 당일 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전 롯데자이언츠 박정태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이벤트와 사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 태조선 청소년 수련관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평화 그리고 상상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도내 9세에서 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하며 부문별로 4명씩 총 12명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지구야 같이 놀자 행사를 엽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바구니를 활용한 시장놀이와 자석 교구를 활용한 분리수거 활동, 업사이클링 팝업북입니다. 또 행사 기간 꿈놀이터를 이용한 어린이에겐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키트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